네. 우선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한상진, 봉지욱, 그리고 하동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자님들 저쪽에 서주시고 하동수 참고인 쪽에 서주십시오. 마지막에 세 분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제 질의에는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기획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는 보복 수사 감행했다는 것이고요. 위법적인 수사 기소 과정이 아까 참고인들 진술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시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이거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거 다 6개 삭산 처리 다 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이 한계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취재 수첩 이거 대상 아닌데 이것도 수색당했습니까? 네,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훈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거냐고 항의했는데도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죠?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자, 봉지욱 참고인도 이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죠? 짧게. 네. 그러시죠? 네. 자, 검찰에 부여된 강제수사권은 국민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거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설자 옳지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 모두 위법수직 증거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심각하게 위반해서 판사 지적으로 지금 3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판사가 공판다시 한만들 이거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죽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재판부 지휘 안 따른다고요. 맞죠? 네,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판정에서 지금 정치적인 선동얘기 한 거고요.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 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육성으로 하십시오. 이 오른쪽이 실제 문제 메시지. 자,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 보고서 명백하게 허위 공소 작성의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동수 참고인 아까 역시 통제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거 통계 조작 지시로 등록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현재 재심 청구했다고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자, 참고인부터 감사원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기자 참고인들 한 말씀 주시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의 어떤 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그 주의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도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세 대책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에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발표되는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게 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에 변동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게 감사원 수사조청서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7,800원 혈세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대장동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대검중수부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요. 대장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서 2023년 기준 대장동 미회수금, 대출금 미회수된 것과 이자가 합치면 2,731억 원이고 조우영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벨리타우스는 2023년 기준 941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3,672억 원이고요. 또 다른 더 뮤지엄 양지라는 차명회사까지 하면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 개 회사가 5천억 원이고요. 당시에 공적 자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대검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들 잡아넣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건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 공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재판장이 요구해서 변경했습니다. 검사들은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걸레 같은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소장을 가지고 저희를 기소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 아닌 걸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을 수단으로 씁니다. 훨씬 죄질이 불량합니다. 좀 전에 한 건 했습니다. 문자 관련돼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런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나가서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권의 대변자를 자청하고 공익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검찰이라면 한 번쯤은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는지. 본인들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이 느닷없이 저런 수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런 문자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니까 양형에 참고해달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를 했고 지금 저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치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강백신 검사와 이건훈 검사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 관련된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 건 했습니다. 저 문자 그리고 네. 저희 집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예.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